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벌이다 민주당이 4개 상임위원장을 일괄 선출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본회의에 불참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하루 앞두고 공개 출석 방침을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일단 내일 오전 10시 예정대로 출석은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여야 대치 상황과 특검 윤 전 대통령의 기싸움 상황,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직무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긍정 64%, 윤 전 대통령 때보다 12%포인트 높은 결과인데 특히 어떤 부분에서 이런 평가가 나왔다고 보십니까? 일단 직무수행 평가율이 이제 49몇% 정도로 이재명 대통령이 됐습니다만 계속 우상향을 보인다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일단 경제가 뭐 한 20일 만에 굉장히 급속도로 안정화되는 느낌이 있어요. 대외 신인도가 좋아지고요. 소비 심리가 높아지고 외환 시장이 안정을 찾고 주가 지수가 2,600포인트였는데 한 3,100포인트까지 급속히 올라갔거든요. 이건 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신뢰,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잘할 것 같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만들어낸 그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까지는 이 기대감으로 메시지로 이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실력이거든요. 실력으로서 외교 문제, 한미 관세 협상 문제라든가 또 일본과의 외교 문제도 지금 굉장히 잘 풀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대북 협상이라든가 평화, 핵무기 이런 것까지도 외교 문제, 경제 문제, 대북 문제 많은 것들이 도전에 직면할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이재명 대통령이 잘 해결한다라고 한다면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주가 지수도 뭐 5천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긍정 이유 1위가 14% 경제 민생 부분이었습니다. 첫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통상적으로 보면은 보수가 결집력이 약하고 그리고 진보가 결집력이 강했습니다. 예. 지난 대선도 마찬가지 0.76% 차이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간발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난번 집권 초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52%,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55%, 보수 대통령들은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만큼 진보를 지지하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라든가 국민들은 보수로 이전하는 데는 시간이 상당 부분 걸렸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고, 물론 탄핵 결과로 해서 지금 뭐 한 60일 정도 12.3 비상계엄 이후에 여러 가지 국가적 혼란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그 탄핵 결과 등장한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율이 76%였습니다. 그때는. 예. 지금보다 훨씬 높았고, 이번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치러진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심판의 선거가 상당히 강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62%, 문재인 전 대통령보다는 좀 낮지 않습니까? 그만큼 허니문 기간이고 실질적인 국정 성과를 국민들이 이제 기대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여론적인 지표가 나왔다고 봅니다. 네,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던 상임위원장 선출, 국민의힘이 예결위원장 자리 양보를 협상안으로 제안을 했지만 거절을 당했고요. 결국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에 전원 불참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상임위원장 선출이 이루어졌잖아요. 이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신속하게 잘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원래 협상 자체가 과거 2년씩 협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법사위원장 등 이 기존에 2년간은 민주당이 맡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 협상 결과대로 그대로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협상은 당초 국민의힘과 약속했던 대로 1년 후에 협상을 하는 것이지 이번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은 이재명 정부의 시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3년간 폭망시킨 경제라든가 외교라든가
모든 법률 문제라든가 이것까지도 다 같이 신속하게 1년 내에 개혁 입법을 통해서 정부 체질을 변화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법사위원장을 통해서 상법 개정안이라든가 또는 반도체 지원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생 입법, 개혁 입법, 그리고 국가 전략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법률 지원 법률안들을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다소 좀 서운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 체제이기 때문에 그 체제로 신속하게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예결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소비 쿠폰을 또 그다음에 그 PF 대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 활성화 30조 정도의 지출이 있을 건데요. 이 추경안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밀어붙이기 위해서는 조금 예결위원장도 당연히 기존과 같이 민주당이 맞는 것이 맞다. 그래서 다소 서운해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당초 약속대로 2년간을 그냥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좀 밀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애초에 약속이 있었으니 협상 대상 자체가 아니다. 신속하게 잘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생각이 다를 것 같습니다. 정치가 뭐 법대로 하면 뭘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정치라는 것은 여당과 야당이 승패는 총선에서 갈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와 진보가 같이 가는 것이 헌법적인 가치라고 생각이 들고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는데 그 시정연설의 골자는 물론 추경도 있지만 통합과 협치, 소통, 포용, 양보 이런 것이 그 핵심 키워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가 지나서 민주당은 민주당 길을 가겠다. 국민이 뽑아준 180석대로 다수결에 야당이 했을 때 민주당과 똑같이 집권 여당이 됐을 때도 가든다. 이런 것은 우리 헌법을 지배하고 있는 헌법적 질서와 헌법 정신은 뭐냐?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고 그리고 그 기저에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록 총선에서 민주당한테 181석을 주고 그리고 이번 대통령 선거에도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을 당선시켰고 그리고 의회와 입법부와 행정부가 모두 민주당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표면적으로 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이 헌법적인 질서와 헌법적인 정신을 집권 여당이 된 민주당이 스스로 견제의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 길게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민주당이라면 그래 법사위원장 국민의힘이 해라. 우리가 노력을 해서 여당으로서 다수 의석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이런 견제 장치는 필요하다. 그렇게 했으면 민주당의 지지율이 10%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지금 뭐 갈 때까지 가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에서 이미 나경원 의원이라든가 여러 의원들이 지금 뭐 단식은 아니지만 철야 농성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국회에서 협치라든가 대화 타협은 이미 물 건너갔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국민과 함께 장외로 가겠다. 그런 뜻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어떤 운영의 뭐가 있을 텐데 물론 민주당도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40개 정도의 민주당이 그동안 추진했던 법을 통과시켜야 되고 그리고 예산 추경도 그대로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예결위원장도 해야 되고 그런 것도 이해는 되지만 길게 보면 견제와 균형에 있는 국정 운영이 상당히 길게 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결국 이제 4선 이춘석 의원이 법사위원장에 민주당 주도로 선출이 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운영이 될 예정일까요? 민주당이 하자고 했던 것들, 공약들 이것들은 신속하게 처리할 겁니다. 뭐 국민의힘이 반대하더라도요.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대안을 내놓지 않는 한은 그대로 간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고 국민들은 국민의힘을 견제 수단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소수당을 만들어 주신 것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행정 권력을 맡겼더니 정말 못하더라. 그래서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견제를 위해서 국민의힘을 지지하기보다는 이재명 대통령 뽑아서 이번엔 견제보다는
굉장히 힘을 모아서 이 국가를 위기에서 구해내야 된다. 압축 성장하고 신속 성장하고 민생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한 표를 줬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예. 민생 회복 지원금 추경안 신속히 해야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결 위원장이 필요한 것이고요.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잘못한 게 있으면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얼마든지 추경이 삭감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늘리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하면 원하면 얘기해라라고 말씀드렸고 우리 대한민국의 주가지수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2,600, 500선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러면 시장은 기업도 제대로 못 믿지만 정부를 믿지 않는 거예요. 왜 기업들이 제대로 된 기업들이 갑자기 쪼개기 상장을 통해서 재산을 절반으로 나눠버립니다. 그러면 주주들은 100만 원짜리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주식이 한순간에 50만 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주주들은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일들이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상법 개정을 통해서 부동산 투기로 국민들이 돈을 버는 그런 다수의 투기자들이 양산되는 것보다는 국민 누구나 투자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해서 배당 소득으로 향후 자신의 어떤 생계라든가 은퇴 이후에 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본주의 패러다임의 전환, 대한민국의 전환을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까지도 함께 집약적으로 국회와 행정 권력이 이번에는 견제보다는 통합을 통해서 신속하게 나아가야 된다. 이게 지금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잘 일으킬 것이고요. 만약에 민주당이 정말 국민의 힘이 말하는 대로 악법을 한다거나 나쁜 법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그건 국민이 심판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국민들에 반하는 그런 것들은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법사위원장을 선출한 민주당 측의 계획 들어봤고요. 야당 측에서는 이제 어떻게 나올까요? 글쎄요, 지금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물론 국회 사무총장도 했고 민주당 사무총장도 했고 법사위 운영위 예결위 간사도 하고 다양한 국회직을 경험한 정말 베테랑인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 비서실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법사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어떤 개인의 여러 가지 능력이라든가 의도대로 갈 수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 이미 민주당에서 공언하고 있는 것이 40개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내지 7월 임시국회에서 다 통과시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법 개정안 그리고 노란봉투법, 양국관리 개정안 그리고 초중등 교육법을 비롯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법안 13건 그리고 여야 합의한 시급한 민생 법안 16건이고 당 신속 법안 11건 총 40건을 7월까지 통과시킨다고 하기 때문에 예. 누가 법사위원장을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하지 않는 한 이 40건은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되면 이 법에 대해서 해당되는 보수적인 그리고 기업이 노란봉투법만 하더라도 기업에 대해서 엄청나게 큰 리스크를 안기는 그런 법안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서 속 시원하겠지만 결국은 기업의 반발이라든가 국민적 반발을 꾸준히 가져올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62%지만 지금은 집권 초기고 허니문 기간입니다. 야당이 반대하고 장외로 나가서 그리고 이런 악법이라고 저항을 하면 결국은 대통령의 지지율에 좀 리스크가 걸려서 조금 대통령 지지율에 치명타를 입힐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길게 보고 가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렇게 민주당 주도로 4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것을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야 원내대표 발언 먼저 듣고 와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민생 회복의 골든타임입니다.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고 속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입법 폭주가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제2호국권과 107석으로 겨우 털어막아온 온갖 악법들이 쓰나미처럼 밀려올 것입니다.
네, 앞서서 국민의힘이 다소 서운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국민의힘이 실제로 국회 본회의에 불참을 했고 또 규탄대회도 열었고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책임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요, 국민의힘이 본인부터 좀 개혁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이 저렇게 뛰두르고 저렇게 민주당을 향해서 공격적으로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을 신뢰하지 않아요, 국민들께서. 그러니까 저렇게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한다 할지라도 저분들이 왜 저러고 있지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신들의 주장의 정당성을 가지려고 한다면 자신들이 먼저 변하고 자신들이 제대로 된 당 대표를 만들어내고 그러고 나서 민주당을 견제하는 것이 맞다. 본인들이 부실한데 어떻게 지금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민주당을 견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자신들에 대한 개혁을 통해서 새롭게 국민의힘이 태어났을 때 민주당의 견제 세력으로 국민들이 인정해 줄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자꾸 뭐 폭주도 않고 악법도 안 만들었는데 저렇게 얘기하면 공감대가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정말 자신들이 봤을 때 객관적으로 국민들에게 악법인 것인가, 입법을 폭주하고 있는 것인가, 그걸 좀 제대로 설명해서 자신들의 주장이 맞다라고 해야지. 기존에 2년간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예결위원장 민주당 다 하기로 했는데 그 합의를 지키는 게 왜 폭주입니까? 그래서 좀 국민의힘이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이제는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자신들이 집권당이면서 뭐 법안을 제대로 낸 적이 없어요. 민주당이 하는 법안을 반대하기만 했기 때문에 발목 잡기라는 얘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민주당이 낸 법안에 대해서 이건 잘못됐다. 나는 대안을 제시하겠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이 하는 것은 그냥 못마땅해가지고 다 싫다. 이건 통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에서는 꼭 대안을 제시하는 국민의 힘으로서 거듭나길 바랍니다. 예, 오늘 윤상현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소통과 협치가 빈말이 아닌 걸 보여달라 하면서 이 대통령에게 국민의힘 의원과 면담을 요청한다라고 했거든요. 만나서 어떤 이야기 하고 싶은 걸까요? 뭐 지금 원내대표가 한 얘기 그런 거와 똑같은 취지라고 생각이 들고 협치해달라. 소수당이지만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으로서 국민의 반 정도를 어떤 지지를 받고 있는 정당으로서 지난 총선에 그런 민주당의 다수 의석을 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협치하는 그런 모습으로 대통령이 국정에 개입할 수는 없지만 직전에 민주당 대표고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으로서 그런 역할을 해달라. 민주당이 하지 못하니까 대통령이라도 그런 역할을 해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호소하고 싶은 것이고 입법, 정당과 정치의 목적은 혼란을 질서로서 전환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정치와 정당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치가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고 갈등을 지금 증폭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국회에서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서 수적으로 하면 무조건 됩니다. 절차적 민주주의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회에서 만드는 이 입법, 소위 말해서 총 40건에 대한 입법에 대해서 보수적인 지지층들이 이 입법을 찬성하냐, 그렇지 않은 것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을 하고 상호 어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서 법을 만든다는 것은 상호 양보하면서 지지층만 보고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보수와 진보 전체 국민을 보고 정치하는 것이 혼란을 질서로서 전환하는 그런 아주 소중한 역할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예. 민주당이 하지 않으면 대통령에도 어떤 견제와 균형과 협치에 나서달라 그런 뜻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 국민의힘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8월 전당대회 준비에 들어갔는데 관리할 비대위원장에 송원석 원내대표가 겸임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지금 보면은 상임 전국위원회를 열겠다고 저한테도 오늘 문자가 왔습니다. 예. 그래서 월요일 날 상임 전국에 온라인 ARS로 투표를 이제 하는데 투표를 하는 것은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가 이달 말까지 아닙니까? 그래서 7월 1일부터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누구로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까지 보면은 송원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을 겸직하고 그 다음에 이 송원석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이
8월 초나 중순에 있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관리하고 그 스케줄을 관리하고 전당대회를 치르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 그러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렇게 지리멀멸하고 이재명 정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한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 합법적인 그런 대표가 아직 선출이 되지 비대위 체제지 않습니까? 예. 이 비대위, 김용태 비대위는 지난번에 김문수 대선 후보가 임명한 한시적인 비대위 체제였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도 8월 2일 날 전당대회를 하고 마찬가지로 국민의힘도 8월 2일에서 한 열흘 사이에 두고 8월 10일이나 15일 정도까지 당대표 선거를 함으로써 지도체제를 완비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여당과 야당이 이제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논쟁을 가지고 서로 치열하게 갑론을박할 것을 앞으로는 우리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지도체제 정비가 빨리 시급하다고 봅니다. 예, 체제 정비가 시급하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임기가 끝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내놓았던 혁신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 겁니까? 국민의힘 벌써 혁신안 잊어먹었을 것 같은데요. 혁신할 생각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결국에는 김용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사실상 김문수 전 후보가 얼굴 마담으로 내놓은 정도 수준이고 친윤들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을 개혁한다라고 하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당대표가 선출된 이후에 누가 국민의힘을 제대로 만들 것인가인 것인데 지금 나오시는 분들 보면 한동훈, 김문수, 안철수 후보 정도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저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다시 어게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들 보기에는 다소 그렇게 새롭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누가 됐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과는 좀 손절하고 또 친윤과도 손절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 특검 이야기로 좀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내란 특검. 윤 전 대통령이 내일 내란 특검에서 조사받을 예정인데 계속해서 지하 주차장으로 가겠다면서 비공개 출석을 요구하고 있고요. 반면에 조은석 특검팀은 청사 정문만 열어놨다. 다른 출입구는 모두 폐쇄했다. 지하 대기는 출석 불응으로 간주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소환 방법을 두고서 기싸움을 벌이는 이유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소환되는 모습 자체를 보이기 싫은 것 같아요. 자신이 검사였는데 내가 피조사자로서 소환받는 거 그게 싫은 거고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혜를 주는 모습들, 특권을 주는 모습들을 또 보여주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한번 양보하면 앞으로 수사 과정에 있어서도 계속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끌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받지 않겠다. 지하 주차장 출입문까지도 닫아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결국 이 기싸움이 누구의 승리로 이어질지 궁금합니다. 예, 기싸움의 이유 뭐라고 보세요? 글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법대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 때 조국 전 장관이 만든 인권보호수사 규칙이 규칙의 7조에 보면은 사생활 비밀이라든가 보호, 명예, 신용 이런 거와 관련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가 있다. 그런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인권보호수사 규칙에 따라서 피의자지만 비공개로 할 수도 있다는 그런 규정 때문에 그것을 주장하고 싶은 건데 굳이 저도 개인적으로 볼 때 굳이 그것을 비공개로 해서 지하로 이미 월요일마다 법원에 출석하고 언론에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에 그렇게 하는 것은 이런 인권보호 수사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특검에서는 국가적 법익에 관한 최고 전 국민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예. 이것에 대해서는 공개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만 이런 인권보호 수사 규칙에 보면은 그것이 그렇게 안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예, 원장님 김 여사는 그러면 소환 조사 언제쯤 응할까요? 그것도 바로 소환한다고 해서 오늘 15일 보름 만에 이제 퇴원하려고 했다가 12일 만에 오늘 아산병원에서 퇴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 소환을 하면 소환에 응하겠다는 그런 합법적인 절차가 있으면
응하겠다는 뜻으로 오늘 퇴원을 했다고 봅니다. 예, 언제쯤 이뤄질 거라 보십니까? 특검은 좀 시간 걸릴 거예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건은 뭐 16건 정도 되고요. 예. 특검들이 아직은 그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해서 아직 수사할 부분도 있고 또 넘겨받은 것에 대해서 아직 파악이 덜 돼 있기 때문에 이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조금 늦게 소환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뭐 거의 다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속히 수사하는 방향으로 방향성이 조금 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